예, 저는 132회 합격자인데 오늘 면접 때문에 왔고 교수님 만나왔고 후기 좀 얘기하라 갖고 말씀드릴게요. 임정명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교수님한테 수업은 작년에 정규반 한번 들었고 시험은 이제 130, 131, 130에서 132회 때 이제 붙었습니다. 그때도 뭐 이번에 워낙 적게 뽑는데 이때도 인원 한 33명 정도 뽑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술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시공기술사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안전하면서 이제 제가 이런 앞에서 이제 얘기 같은 걸 좀 했는데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있는데 기술사, 모든 기술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제 1번은 모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따야 되니까. 근데 이제 2번은부터는 이제 본인이 해야겠죠. 그 공부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주말에 몰아서 하면 안 되고 하루에 이제 최소한 3시간 이상은 일주일 내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이제 감이 있고. 이 방향성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서술이나 용어 답안지를 쓰면은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주변 합격자한테 그걸 보여주고 피드백을 해야 돼요. 이제 기술사 시험에서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의 답안지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저도 옛날에 이제 시공 딸 때 좀 오래 걸렸는데 그런 거를 깨우쳤고 안전은 그나마 좀 빨리 탄 편입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본인이 노출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이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합격자든 뭐 교수님이든 얼마든지 자기 답안지를 뭐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보내주고 자기 잘못된 거를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3번이 맞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58, 59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 시간이 길어지면은 좀 지치고 이게 뭐 3년 지나가 버리면 또 포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이 공부를 이제 많이 오래 하신 분도 적게 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135회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롱텀이에요. 공부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해 시험에는 신규로 새로 공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공부량이 되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갖고 그 1회차, 2회차, 3회차 있으면은 공부량이 되신 분들은 매해 1회차가 제일 따기가 좋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뭐 시험 전에는 반드시 쳐야 되고 모의고사가 실전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답안지 쓰는 거를 제가 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시험장의 전략인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요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괄호 안에 거는 본인이 좀 자신이 없는 문제예요. 다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13문제 중에 10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시험지를 받으면은 그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표시를 해놓고 자기가 조금 후들리는 문제는 요 이제 중간에 넣자. 그리고 잘하는 거는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문제 중에 4문제인데 세 번째 문제를 자기가 좀 자신 없는 걸 넣죠. 그거 이제 제가 그 여기 시공기술사 제가 여기 종로에서 제가 채점을 하고 있거든요. 채점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런 걸 좀 감안해서 채점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제가 채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용어 문제에서 저는 이제 4번에는 대제목 4번에는 항상 습관적으로 저는 비교표를 넣어줬어요. 뭐 요거는 뭐
정답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사 한 칸 문제 나오면은 소일 레일링과 비교표, 뭐 시스템 비교 문제 나오면은 강간 비교 비교표, 다 비교할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1번, 2번, 1번 정의, 2번에 뭐 그림, 3번에 특징과 유의점 들어가면 4번에는 본인이 이제 아는 배경 지식을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4번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글씨를 다 쓰면은 서술 같은 경우에 12장 쓰기가 상당히 버거워요. 그래서 그림을 좀 넣어줘야 됩니다. 그림을 왜 넣어주냐면, 그림을 넣어야지만 12장 안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글씨만 다 쓰면은 100분의 그 12페이지 쓰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 그림을 중간 줘요. 그리고 글씨가 많으면은 채점자가 약간 지루해서 득점에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중간중간 넣어줘 갖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 답안지가 좀 눈에 띄어야겠죠. 이게 기술사 시험이 점수는 60점 절대 점수지만 채점 자체는 상대평가예요. 그 이제 1000명에 50명 미만으로 뽑기 때문에 1000명이 50명 안에 들어가려면은 좀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다들 공부하시는데 뭐 안전기술사 공부하시면서 뭐 물어볼 건 아니면은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시험 관련 뭐든지 물으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저기 내용을 일단 지식을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 쓸 수 있잖아요. 암기하는 무슨 요령은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주로 앞글자로 암기를 했어요. 앞글자. 앞글자로 따져. 예, 저는 그렇게. 그 앞글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개가 있으면은 순서대로 앞글자 하면 외우기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뒤흔드는 거죠. 순서만. 전체적인 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앞글자로 좀 암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있더라도 외우기가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빼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항목 7개다. 그러면 외우기 어려운 거 2개는 빼버리고 5개 외우고. 그럼 다 하는 건 아니고 외우기 쉬운 것만 외우시면. 예, 그 대신 이제 아시겠지만 이 답안지의 특징이나 유의점 쓸 때는 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1번, 2번은 중요한 거를 써야 되고 3번, 4번, 5번은 뭐 속된 말로 조금 안 중요한 거 써도 돼요. 그 대신 1번, 2번에 중요한 게 그걸 쓰지 않으면은 점수를 안 줘요. 무슨 뜻인지 아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1교시 같은 경우는 저는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의에서 임팩트를 좀 줘야지만 밑에 거를 좀 덜 깐깐하게 보지. 정의를 어설프게 쓰면은 2번, 3번을 채점자가 좀 깐깐하게 봅니다. 그러면은 18점을 안 주고 뭐 17점, 뭐 16점 이래 줄 수 있게. 근데 정의를 잘 쓰면은 밑에 조금 그게 더 18점을 줘. 네. 그런 게. 그래서 정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서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개요와 맺은말을 잘 쓰자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서 자신의 좀 주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개요와 맺은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요 보고 마지막에 맺은말 보는데 그게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은 뭐 45점 받을 거를 또 43, 44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저기 저 점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1, 2, 3, 4 이렇게 200점 만점인가요? 아, 이게 180점 만점입니다. 아, 시험 안 볼. 평균 60점인데 어떻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나누기 10에 하면은 12로 나눠. 예, 60. 제 점수를 잠깐만요.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요게 시험 처음 이게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다 도와서 720점이 나와요. 예. 180을 4개 하면은 720. 여기 마지막에는 점수가 200이던데. 예, 이제
요 4교시에 제가 좀 많은 문제가 좀 나와갖고 점수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부했는 문제가 좀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복귀 요소라고. 문제가 용어 같은 경우는 한 1000문제 되고 전체 이게 기출하는 것들이 서술도 한 200개 되거든요. 근데 다 못 외우니까 자기가 공부했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이렇게 따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길어져요. 네. 네, 저기 세 번째 되셨는데요.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예. 세 번째는 어느 포인트 때문에 크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굳이 말씀드리면은 130, 131, 130에는 여기는 59점, 여기는 56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30하고 131회 때는 제가 공부는 계속 꾸준히 했는데 1교시에서 저는 이제 2, 3, 4교시는 좀 수월한 게 왜냐면은 자기가 100% 몰라도 응용이 돼요. 왜냐면 공부량도 좀 되고 아시겠지만 이제 시공기술사 문제가 안전기술사 때 한 30%는 겹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한 30%는 따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콘크리트 문제는 비슷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1교시에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1교시가 이게 범위가 워낙 방대하니까 사실은 1교시에서 자기가 아는 문제가 13개 중에 한 7, 8개 나와야 되는데 한 4, 5개 나오면은 조금 이제 180 맞기 어려워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 175나 이래 받으면 상관없는데 160, 뭐 165 받으면은 밑에서 또 안 하면은 전체가 그래서 이때는 조금 이때는 이제 거의 뭐 1교시가 아는 문제가 또 몇 개 안 나왔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공부량도 됐지만 여기에 아는 문제가 한 4개 다 나왔었어요. 6개 중에. 아는 문제가 4개 다 나왔으니까 그 뭐 다 50점 이상 다 받았었어요. 4개인데 50점 이상 받으면 200점. 네. 아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기에 아는 문제가 그냥 이때 나왔는 게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 나왔고요. 안전관리 계획서 나왔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검. 요거는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방법, 그 다음에 안전점검 종류, 그 다음에 해체공사 유의점하고 사전 준비사항. 그 다음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나. 하나는 뭐 적은 것 같은데요. 뭐 콘크리트 문제 같은데. 그래서 다 50점 정도로 받았었습니다. 예. 저기 이게 1교시 10문제, 이제 2, 3, 4교시는 각 4문제씩을 답안을 쓰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못 쓰는 문제가 있어도 점수가 맞을 수가 있는 건가요? 시험 이제 4문제잖아요. 한 문제라도 안 한 쓰면은 문제라도 안 쓰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합격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채워야 되는 거예요. 2, 3, 4교시는 무조건 합격 못 하고 1교시를 시간이 없어서 10문제인데 9문제 써갖고 붙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누가 그렇게 썼는데 잘 썼는데 뭐 괘씸죄를 받았는지 점수가 엄청 낮게 나왔더라고요. 22문제를 다 쓰긴 써야 되는 거네요. 예. 쓰고 가고 이제 점수가 180, 180, 180, 180 나오든지 아니면은 요걸 나누기 4 했을 때 요게 나와야겠죠. 시험은. 문제는 하여튼 그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그 문제 개수는 다 채워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시공기술사 보실 때 이게 기본으로 몇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시공기술사 책요? 시공기술사 백종에 보시고 나서 안전 보셨잖아요. 예. 시공기술사 보실 때 이 기본서를 몇 페이지 하시냐고? 시공기술사 할 때는 책을 이제 그걸 안 보고 저는 저걸 봤습니다. 기술지침 1권, 2권을 봤습니다. 예, 그게 몇 페이지 하시는 거예요? 거의 뭐 달달 외웠습니다. 하여튼 예, 좀 많이 봤어요. 시공기술사 제가 좀 오래 걸렸어요. 2년 만에 땄으니까. 안전은 이제 3번인데 안전은 이제 기술사 따고 바로 여기 수업 듣고 바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기억이 있을 때 쳐서 좀 혜택을 본 것 같아요. 또 지나버리면 까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30% 정도 겹쳐요. 겹치는 게 콘크리트 문제하고
그 토공사 문제하고 가설공사는 겹치는 게 한 30% 됩니다. 문제가 똑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그 시험 치면은 기출 문제를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 토시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저기 시공기술사하고 안전기술사하고 예. 답안 작성에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를 어떻게 보면?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시공기술사는 답안지에 사실은 이제 이 툴이 있어요. 답안지가 툴인데 이제 저 시공기술사도 여기 종로에서 땄는데 이렇게 이제 정의 쓰고 뭐 그림 그리고 특징 시공 유의사항 쓰고 이제 비교표 쓰는데 1교시는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2, 3, 4교에서 저는 좀 차이가 난다 생각해요. 시공기술사는 그림이 많이 들어가면은 점수를 많이 줘요. 많이 이제 그림 설명이 있고. 왜냐하면은 대부분 공법이나 뭐 재료나 아니면은 뭐 그런 현장 같은 거. 근데 안전은 뭐 콘크리트 문제나 가설 같은 문제는 그림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산안법이나 건진법이나 건기법이나 뭐 이런 문제 하면 사실 그림 그릴 게 없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 그때는 글씨를 쓸 수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중간에. 뭔지 아실 거예요, 표로. 똑같은 글씨인데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글씨를 좀 적게 써도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세이브 시켰죠. 그리고 채점자가 가독성이 훨씬 좋습니다. 한번 해보. 그리고 글씨를 쓰려면은 힘든데 칸을 요렇게만 하고 여기 이제 뭘 쓰겠죠. 내용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글씨가 좀 적게 들어갔죠. 그리는 게 더 오래 걸리지 않나요? 예? 그리는 게 더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 시점은. 아니 이제 글씨가 예를 들어서 한 줄에 10글자를 칠게요. 그 여기는 7글자로 끝난다니까요. 왜냐면은 이렇게 쓰면은 요런 게 있잖아요. 여기. 그 줄이는 거는 본인의 테크닉이겠죠. 글씨가 10자다 그러면은 요걸 그리지 않습니까? 요런 데를 좀 여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빡빡하게 쓰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10글자 쓸 게 1로 갈 때는 7자나 6글자로 된다니까요. 나중에. 혹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